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탈핵 토크쇼 다치기 전 탈핵 오늘로 14번째 시간입니다. 네. 예, 이제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이제 봄입니다. 이제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네. 정말 추웠는데, 예. 그래서 이제 봄도 되고, 이제 드디어 3월이 시작되었고, 네. 3.11, 후쿠시마 사고 일어난 지 이제 일주기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서울시청하고 부산역 광장에서 광장에서 행사가 있죠. 네. 토요일 날. 네,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준비되고 행사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많이, 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어제는 네. 날씨 좋아야 될 텐데, 네, 예, 네. 날씨 좋겠죠, 뭐. 네. 네. 그래서 어제는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예고해드린 것처럼 저기 비키니 섬 실험을 중심으로 해서 1시간 동안 네. 이야기를 진행해야겠습니다. 그 전에 몇 개 좀 광고를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좀 좋은 DVD가 나왔네요. 네, 보니까. 네, 많은 그동안 분들이 몇 번 이제 동영상으로는, 기다리던, 예, 네. 소개도 해드리고 했는데요. 도쿄 핵발전소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그동안 그냥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몇 개 돌아다니고 화질이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화질도 좀 개선하고, 그리고 이제 있는 자막도 전체적으로 다시 손을 봤습니다. 네.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모르실 텐데, 여기 가운데 나오는 분,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요 분, 일본 영화 보면 많이 예, 나오는 그 저기 야쿠쇼 코우지라고 해서 쉐리 댄스, 쉐리 댄스의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 예, 그 춤 추시는 분. 춤바람 나는 예, 아저씨. 네. 예. 이분이 주인공을 하셨고, 네. 이게 굉장히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핵발전소의 찬반에 대한 논쟁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신청하는 란이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인터넷으로 신청해 주시면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많이들 좀 구입하시면 네, 예, 많이들,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흔히 다큐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재미없는 이거는 영화가 아니라 재미있는 예, 영화이기 블랙 때문에. 코미디로 분류되어 있는 네, 예, 네.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가 있네요. 할 게 많네요. 네, 또 탈핵 신문. 탈핵 신문. 네. 예, 두 번째 호가 나왔습니다. 네, 창간 준비요. 예, 네, 두 번째 호가 나왔는데. 두 번째 호가 나왔습니다. 이 1호가 너무 시뻘겋다는 네, 예. 예, 그런 파랗게 바뀌었네요. 파랗게 바뀌었습니다. 전혀 다른 색깔로 네. 예, 파랗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지금 창간 준비호기 때문에 지금은 지역별로 정말 이렇게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좀 힘들고 이제 단체로 단체, 배포하실 네. 분들은 네. 연락을 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은 이게 착불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네. 예. 탈핵 신문 이번 탈핵 신문이 내용이 좀 많이 풍성해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면에서 보시면은 미랑 얘기가 예, 예. 가장 크게 좀 다뤄지고 예.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도 몇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지식경제부 네, 예. 월성 1호기 문제가 예, 있죠. 월성 1호기 문제 수명 관련해서 문제. 그때 예. 지식경제부 차관이 발언했었던 문제 네. 그리고 각 지역별로 다양한 지금 현안들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지역 현안들 다루고 있고요. 일본에서 지금 보시면은 경제산업성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테트 네. 농성. 네. 그래서 거기 사무국장님 인터뷰. 네. 그리고 지난번 요코하마 대회 우리가 한 번도 다루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요코하마 대회에 대한 참관기, 후쿠시마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탈핵 신문 하여튼 많은 관심 가지고 네. 또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 주에 큰 행사 하시죠? 예, 일요일 날 예, 녹색당 창당 대회가 있습니다. 양천구 문화회관에서 네. 드디어 이제 창단을 하네요. 예, 녹색당이 창당을 합니다. 네. 줄자를 뗍니다 이제. 몇 시에 하죠? 오후 2시부터고요. 오후 2시, 예. 많은 당원들의 당원님들의 참여를 네. 좀 부탁드리고 예. 당원이 아니신 분들 분도 당연히 참가가 가능하겠죠. 와서 당원가입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셔서 분위기 보시고 과연 이 녹색당이 예. 내가 지지할 만한 정당인지 예. 보시고 또 판단하시면 되니까요. 네네. 예. 3월 4일 일요일 오후 2시 양천 문화회관. 예. 네. 그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도 오늘 참 광고 많습니다. 네. 우리 불과 이제 딱 지금 4일째입니다. 오늘이 우리 탈핵 토크쇼가 팟캐스트에 드디어
이제 등록이 네. 됐습니다. 그동안 서버 유명한 문제 때문에 팟캐스트에. 예, 네. 그 우리 뭐 낙곰수라든가 예. 뭐 몇몇 이제 인기 있는 방송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출하자마자 예, 저희는 이제 뉴스 쪽 이게 사실 뉴스 및 정치인데 저희가 좀 뉴스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좀 글쎄요. 애매하더라고요. 카테고리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 비영리 아. 정부 및 조직 이제 카테고리에 넣었어요. 아. 물론 뉴스에도 카테고리를 넣긴 넣었는데요. 근데 넣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우리 각하께서 진행하시는 그 대통령 라디오. 대통령 라디오 안녕하세요 대통령입니다. 아. 를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계 위에 저희께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카카가 가 인기가 없는 건가요? 하여튼 뭐 이후에 어찌했든 그래서 이제는 그 우리의 경쟁 상대는 백악관. 아. 이제 우리의 경쟁 상대는 여기는 백악관밖에 좀 없습니다. 서버가 남지 않을까요, 여기는? 좀 서버 빌려주시면 좋을 것 글쎄 같은데 말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서버 때문에 문제인데. 예,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수천 명이 들어와 주셨어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버틸만한데 나중에 좀 서버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혹시 그 보시다가 또 요즘 QR 코드 이거 유행이지 않습니까? QR 코드 크게 한번 딱 잡아주세요. 바로 이렇게 요즘 딱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딱 찍으면 바로 그 팟캐스트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예, 뭐 굉장히 많이 체계가 갖춰진 느낌이고. 예, 이제 무언가 좀 본격적으로 뭐가 좀 된다는 네, 느낌이 드는데요. 미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만은 돈이 없고 뭐 이런. 예, 돈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14회니까요. 네, 앞으로 그럼요. 앞으로 갈 날이 더 많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준비한 이야기로. 네, 그래서 들어가겠는데. 비키니는 많은 분들이 수영복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사실은 섬 섬 이름이죠, 이름입니다. 섬 이름. 그리고 안타깝게도 핵실험을 했던 예. 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폭을 당했던. 비폭을 당했던 네.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관련해서 NHK에서 네. 그 54년도입니다. 예. 그래서 좀 화질이 안 좋아요. 예. 54년도 있었던 영상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하나 보시고 네. 계속 얘기 이어가보도록 하죠. 네. 네. 静岡県焼津市のマグロ漁船第五福竜丸は3月1日ビキニ環礁付近で原子爆発による死の灰の洗礼を受け乗組員23名が放射能によって原子病になるという事件が起こりました。アメリカの公式発表によれば3月1日にはビキニ付近で原爆の実験が行われ28名のアメリカ人と236名の原住民が原子病にかかりその威力が予想以上に大きく関係者を驚か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一方重傷の乗組員2名は3月15日東大清水外科に入院。増田三次郎さん29歳の顔は真っ黒に焼けただれ死の灰の恐ろしさを見せつけています。全国民の祈りも虚しくビキニ被災患者第五福竜丸の無船長久保山愛吉さんは9月23日ついに亡くなり変わり果てた遺骨は妻鈴さんの胸にしっかりと抱かれ25日東京駅から故郷焼津の町に向かいました。 네, 뉴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본의 그 어선에 타고 있던 네. 어부들이 피폭을 당했고 참치잡이 어선이었어요. 예. 그 날짜가 그 1954년 3월 3월 1일입니다. 1일. 예. 예. 그래서 3월 1일 이 비키니데이예요. 비키니 데이고 저희도 사실 그 날짜에 맞춰서 네. 비키니 섬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네. 사실은 우리는 3.1절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네. 일본에서는 일단 3.1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비키니데이는 일본 내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비키니 그 핵실험 때문에 피폭 당했었던 네. 흔히 이제 제5 후쿠르마루호 사건 예, 이렇게 부르는 후쿠르마루호 어선 어선에서 선원들을, 예. 있었던 이 사건은 많은 좀 문학적인 영감을 또 줬어요. 예, 예, 대표적으로 영화 고지라, 고지라가 그 핵실험 예, 핵실험, 폐기물의 피폭을 받은 예. 어떤 생물체가 거대해져 괴물이 버렸다. 된다라는, 괴물이 돼서 일본을 네. 습격한다. 네. 이런 그런 이제 모티브를 주기도 했죠.
네. 어쨌든 이 1954년 3월 1일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일본의 반핵 운동에 아주 이제 큰 영향을 미쳤죠. 큰 영향을 미쳤죠. 사건인데, 그래서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예. 얘기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키니 섬에서 사실 핵실험을 한 거는 1954년이 처음은 아니죠. 아니죠. 네, 네, 맞습니다. 1946년부터 이제 핵실험이 진행되다가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건 이제 좀 전에 보도된 사건이 일어난 건 1954년이지만 네. 사실 1946년부터 네. 여러 차례 핵실험이 진행되는 걸로 지금까지 여기는 그 46년도부터 그리고 실험이 시작이 돼서 58년도까지 핵실험이 있었고요. 23차례 23차례 실험이 있었던 걸로 네. 그렇게 나옵니다. 이 비키니 섬이라는 섬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네, 일단은 뭐 소개를 좀 네, 해주실 제일 것 중요한 건 같은데요. 이제 위치부터 설명드리는 게 많은 분들이 이게 어디 이해가 있는 쉬우실 섬인지 거예요. 네. 네, 요즘 한국에는 사실은 관련된 책이나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일본 자료를 좀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본이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이 요 위에 쪽에 있을 거고요. 여기 호주가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요 동그랗게 예. 돼 있는 이쪽이 이제 비키니 환초. 환초라는 말도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산호초로 둘러싸인 산호초가 거죠. 이렇게 마치 반지처럼 예, 반지처럼 둘러싸인 동그랗게 돼 거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뭐 동그라미에 색깔 칠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물고기가 오염되어 있는 경우, 예. 그 다음은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배가 오염됐던 지역들, 그리고 이제 시커멓게 되어 있는 거는 물고기하고 배하고 둘 다 오염되어 있는 지역들, 그리고 이제 그냥 동그라미만 있는 데는 오염되지 않은 지역들입니다. 보시면은 이 비키니 섬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또 이쪽 서쪽에 이제 검은색이 집중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방송에서도 뭐 수차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꼭 이 서쪽으로만 모여 있지는 않습니다. 서쪽이 아니고 동쪽이죠. 예, 동쪽으로만 모여 네. 있지 않습니다. 네. 보시면은 요 위에도 이런 지역들이 아주 있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요런 오염된 지역들이 있는 거죠. 요쪽이 인도네시아 쪽, 그렇죠. 예, 요런 네. 데까지도 전체적으로 오염이 확산돼 있는 네.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무려 23차례나 이제 이 비키니 섬에서 핵실험을 한 건데 네. 이 핵실험을 미국이 한 거죠. 예, 비키니 섬의 예. 핵실험을 미국이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들의 핵무기를 네. 개발하는 과정에서 계속 어쨌든 성능도 실험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게 미치는 동물이나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사실 알아보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네. 참 안타까운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핵실험 장면이죠. 예, 네. 실제로 핵실험했던 그 네. 장면인데 보시면 네. 산호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예, 거의 거기에 이제 위에 버섯 구름이 탁 피어오르는 사진. 네. 사실 이 지역이 그 진짜 아름다운 이제 뭐 그 우리가 이제 그 남태평양 가 보면은 물이 파랗게 정말 아름다운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지역들 중에 한 개고요. 음. 보시면은 아까 이제 환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예. 환초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호초에 둘러싸여져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비키니 이제 환초죠. 이렇게 여러 개의 섬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렇게 반지 모양의 산호초 군락이 있는 거죠. 네. 예, 안타깝게도 이게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 때문에 비키니가 핵실험장으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환초 때문에 둘러싸여져 네, 있으니까 그렇죠. 옆으로 좀 이게 아무래도 좀 덜 퍼지지 않겠습니까? 자연적인 방벽이 예, 되는 자연적인 방벽이 생각해서, 되니까 예.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음. 이게 된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보시면은 여기 여기가 비키니 이제 본섬이죠. 네, 네. 예, 여기가 이제 비키니 섬 이제 본섬인 거고요. 이 섬 때문에 여기가 비키니 환초라고 불리는 이런 네, 지역이 네.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어쨌든 여러 차례 핵실험들이 반복이 됐고 네, 이걸 통해서 이제 방사능 피해가 결국에는 뭐 굉장히 크게 발생한 거 아닙니까? 네, 아까 네, 본 네, 네. 그 일본 어선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은 거기 살던 원주민이라든지 네. 그 핵실험에 관여했던 군인들이라든지 예, 이 피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음, 그 일단은 이 인류가 지금까지도 이제 핵실험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최근에 네. 있었던 핵실험은 북한에서 있었던 그렇죠. 핵실험이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그 저기 63년도에 핵실험 금지 조약이 만들어졌어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 조약에 가입했던 나라들만
이제 그 하지 핵실험을 않은 거죠. 대기권에서의 예. 핵실험만 하지 않는 거고요. 예. 지하 핵실험이라든가 또는 그 조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네.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지상 어떻게 보면 그죠. 이 지하 핵실험이 이때는 아니라 지하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 예. 조약도 없었고요. 예, 그래서 그냥 이 비키니 섬이라는 뭐 어떻게 보면 노출된 장소에서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네. 더 큰 피해가 네. 발생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조사에 따르면은 63년도에 핵실험 금지 조약이 있을 때까지 전 세계적으로 235차례의 아. 핵실험이 있었고요. 엄청난 숫자의 핵실험이 있었던 거네요. 그 네. 이후 것까지 합치면 거의 1000회 그렇죠. 가까이 예.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은 잘 모르고 그죠. 그래- 군인들 같은 경우도 잘 모르고 가까이 접근해 있다가 미국의 예. 경우에 아토믹 소울저라 그래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제 핵실험을 할 때 음. 가축이나 건물만 놓고 한 게 아니라 병사들도 옆에 배치를 했어요. 예. 그래서 핵무기가 터진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 군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마스크 정도만 낀 사람, 마스크도 네. 안 낀 사람,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실제로 군 작전하는 훈련을 해본 거죠. 예. 예, 그랬던 거고. 거기서 그렇게 63년도까지 참여를 했던 사람들만 통계 자료로 한 38만 명. 235차례 핵실험에. 네.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를 한 거죠. 그렇죠. 네, 예. 실제로 터트리는 작업에도 참여를 했고, 그렇게 훈련. 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그 예비군 훈련이나 이렇게 가보면은 옆에 수류탄 터트리는 훈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실제 예. 상황을 놓고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데서 훈련하다가 또 피폭을 당하기도 비폭을 하고. 당하기도 하고. 네, 그랬던 건데. 네. 아까 보신 제오 후쿠르마루, 네. 네, 제오 후쿠르마루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군인도 아니고 여기는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일본의 참치잡이 어선이고요. 그야말로 참치 잡다가 네. 그냥 이 피폭을 지금 당한, 예. 일본의 요 제우 후쿠르마루 관련해서 박물관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배가 지금도 전시돼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5 후쿠르마루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당시 있었던 것들을 또 이렇게 박물관에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당시 또 있었던 또 이게 영상 준비된 거 있으니까요. 예, 예. 영상 한번 보시고 예, 얘기 또 이어가보도록 얘기를 하죠. 이어가겠습니다. 예. 네. 私は今から57年前に太平洋でアメリカが行った空爆実験で、被爆した第五クルーナルの乗組員をしています。これまでにもう乗組員の半数以上が亡くな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私は幸いに生き延びていて、この放射能の怖さというものを実験の自分たちの体験でじっくりたくさん味わって、そのことをずっと伝え続けてき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日本の一般の人たちはあまり関心を寄せなかった。そこで、ここへ来て、広島の大事故が発生して、やっと何か、はっと目が覚めたように、みんな振り向くようになった。真剣に考えるようになった。非常に大事なことで、何もやらなければみんな忘れてい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を私も味わってきています。これからの若い人たちにぜひ、これまで起こった核の被害というものを勉強していただいて、後世に二度と起こらないように後世に伝えてほしい。そういうふうに今考えております。今日は若い方たちが 네. 네. 그래서 23분의 선원이 타고 타고 있었는데 계셨고 두 분이 좀 심각하셨어요. 예, 심각해서 그 해 이제 사망을 한 거죠. 예, 그해 9월 달에 사망을 하셨고 네. 지금 인터뷰 나오신 분은 네. 그 23분 중에 한 분. 한 분인데 네, 생존자이신 거고. 생존자신 거죠. 네. 어쨌든 이거는 뭐 전혀 이 개인들의 이 선택이나 뭐 삶하고 무관하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거죠. 이런 일을 당한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네. 그 왜 이렇게 어선이 가까이 있는데 네. 대피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하고 실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지 않았나요? 네, 당연히 많았고요. 네. 사실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 54년도면은 네.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사실상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그렇죠. 강하던 냉전이 때입니다. 뭐 절정에 달할 때인데 그렇기 예. 때문에 일본 정부가 강하게 항의 못했어요. 그렇죠. 뭐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
20만 달러 정도 네. 그냥 보상금 주고 그냥 그 이후로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 버렸고 네. 그것 때문에 일본 내에서 반핵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매년 그 이제 그 피폭자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54년도에 비키니 섬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는 네. 피폭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얘기하기가 참 힘들었다 그래요. 패전국의 입장이었기 패전국이었고 때문에. 또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거죠. 예. 예, 그 운동 진영이 사실은 자기 목소리도 내기 힘들었던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비키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네. 일본의 반핵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 사실 이 사고 자체는 뭐 군인도 아닌 민간인들이 그죠. 네. 어처구니 없게 어느 날 갑자기 네. 당한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게 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당시에 일본 전체 국민 중에서 1,000만 명 이상이 서명 운동에 동참을 했고요. 네. 본격적으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통해서 피폭당한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다시 이 핵실험으로 피폭을 피폭을 당하니까. 당하는 네. 어찌 보면 세 번째 피폭 음. 뭐 이런 느낌이 이제 굉장히 강했던 거죠. 네, 네. 네. 어쨌든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었고 또 이 핵무기 네. 실험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긴 네. 했는데요. 그래서 비키니성 관련해서 하나 더 그림 보여드리고 이제 가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동안 이제 후쿠시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후쿠시마 때도 편서풍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예, 얘기를 많이 했죠. 얘기했죠. 근데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얘는 폭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여기는 지금 이제 좀 스케일을 멀리 잡은 겁니다. 바로 가까이서는 마치 방사능의 분포가 별 모양으로 퍼져요. 아, 그러니까 사방으로 퍼지는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바람이 중요합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네. 또 이동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키니 섬의 그 근방에서의 이제 방사능 피해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네. 보시면 위에 있는 거는 시간이죠. 예. 그래서 이제 6시간, 7시간, 뭐 10시간, 시간대별로 이제 시간이 쭉, 지날수록 퍼져나가는 예, 모습이죠. 퍼져나가는 거고 밑에는 네. 이제 방사능의 방사능의 양. 세기입니다. 예. 이게 좀 단위가 옛날 단위인데 라드라는 단위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요 붉은색일수록 센 지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근 지역까지 쫙 퍼지는 시간이 모습. 지날수록 쫙 퍼져나가는 거고. 네. 근데 이 비키니 섬 인근 지역은 사실은 사람들을 대피시키긴 했습니다만 네. 인근의 다른 섬들 네. 네. 그리고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제오 후쿠르마로처럼 네. 이제 인근에 있었던 어선들 어선들. 이렇게는 네. 이제 피폭을 그대로 당했던 거죠. 네. 네. 이 사건 자체 이때 그 미국에서 이렇게 핵실험을 23차례 비키니 네. 섬에서 섬에서만 23차례예요. 그 외에 저기 그 네바다 사막에서는 또 따로 했던 따로 거죠. 또 한 거죠. 예. 이때 이 작전을 뭐 십자로 작전이라고 불렀다면서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기로죠. 크로스로드. 그리고 이게 예, 십자로 교차로. 예. 교차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 실험을 통해서 일본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종의 이 핵실험이라는 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무기를 개발하는 의미도 있는데요. 네. 시위의 성격이 강해요. 자기들 과시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그 굉장히 심한 인공 지진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핵실험했다는 거 다 아는 거죠. 다 알 수 있는 네. 거죠. 그래서 핵실험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남태평양에서 뻥뻥 터트린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하게 핵실험을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남태평양 쪽에서 이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도 같이 있는 거죠. 예. 매우 호전적인 행위인 거죠, 사실. 네. 핵실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쟁 위협, 네. 특히 이제 지금 요즘에는 핵무기로 인한 어떤 핵전쟁의 위험에 대해서 좀 경고하는 목소리가 좀 네. 낮아졌는데 사실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하나의 이 상대에 대한 위협 수단, 제압 수단으로서 사실 핵실험을 하고 네. 핵무기들을 대량으로 개발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50년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가장 불안했던 것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다. 저도 어릴 때 영화 많이 봤어요. 예, 예, 영화 그런 거죠. 영화도 있고 왜
핵실험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는 거 이런 그런 거는 영화도 굉장히 많지 만화 영화 않습니까? 코난도 있고 뭐 네, 그게 다 이 50년대, 60년대까지 핵실험을 통해서 네. 나타난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3차 대전 때는 어떻게 싸울지는 모르겠다. 분명한 거는 세계 4차 대전은 인류가 돌멩이를 던지면서 싸울 거다. 뭐 그렇죠. 이런 인류의 이야기. 뭐 멸망을 의미하는 거니까 네, 그런 건 거죠. 이 핵무기라는 게 사실은 실제로 사용된다면 예. 근데 실제 사용하지도 또 않으면서 지금 대량으로 이제 만들고 개발하고 언제 어떻게 이 될지 행위들을 모르는 계속 거죠. 하는 건데 네. 이것도 인간이 결국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뭐 문학 작품, 만화, 영화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고지라 그렇죠. 그리고 유명한 문학 작품으로는 파리대왕, 파리대왕 파리대왕, 네. 미래소년 코난, 네. 또 최근에는 저기 터미네이터까지. 그렇죠. 네, 이런 인류의 것들이 멸망이 인류의 멸망, 핵실험을 다룬 그런 문학 작품이고, 의식이 있고 또는 이제 지식인으로서의 자기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 핵실험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네. 버트란트 러셀 그분이 뭐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까지 이 반핵 운동을 했지 반핵운동 않습니까? 열심히 그죠? 하신 거죠. 유명한 철학자이고 네. 지식인인데 하여튼 이 핵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해서 네. 뭐 나이가 7, 80이 돼서도 계속 반핵 계속 운동하고 힘들게 했던, 돌아다니시면서 예,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 핵실험 문제가 사실은 이 비키니 섬이 하나의 상징이 된 거죠. 네. 이 핵실험의 상징이 된 거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이 수영복 디자이너가 네. 이 핵실험이 일어나고 있는 이 비키니 섬의 이름을 따서 이제 예. 수영복을 비키니 수영복이라고 네, 이름 그래서 붙인 거니까. 46년도에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건데요. 이 네. 프랑스의 디자이너는 굉장히 새로운 수영복을 만든 거예요. 파격적인, 지금까지는 네. 이제 위아래가 붙은 원피스였던 거지 예,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이제 비키니 분리된 걸로 했는데 이 사람은 파격적인 무언가 이걸 선전할 수 있는 홍보 문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수영복에다가 이 핵실험장의 핵실험 이름을 장소. 붙인 거예요. 예.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건 이 핵실험은 죽음의 상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46년도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 45년에 45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썼지만 이게 만약에 죽음의 상징이었다면 예. 예를 들면은 뭐 수영복 이 이름에다가 묵시록 수영복 이렇게 안 붙일 거잖아요. 죽음의 수영. 이렇게 이름 안 붙일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유럽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당시의 핵무기는 전쟁을 종결시켜준 굉장히 좋은 물건인 거죠. 과학의 산물이다. 과학의 산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거 하면 좀 장사 되겠네 이러면서 좋은 의미로 붙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의 위험성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전혀 아직까지는 안 그때까지는 됐던 인식이 거죠. 없었던 거죠. 예. 사실은 54년도 비키니섬 사고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많은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죠. 몇몇 네. 지식인들은 네. 반대를 얘기했지만은 그렇죠. 근데 네. 최소한 이 비키니섬 사고를 통해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해서 일본이든 전 세계든 해서 네. 전 세계 반핵무기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비키니섬이 굉장히 상징적인 마치 네. 반핵발전소 운동의 그 체르노빌 같은 네, 체르노빌 같은 예.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핵실험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네. 지하 핵실험들이 계속되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이 50년대 이후에 또 구소련에서도 사실 이제 좀 전에 이 비키니 섬은 미국 사례지만 네, 미국 사례죠. 또 냉전의 다른 한쪽에 있던 소련에서도 사실 핵실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준비된 영상이 있으니까 하나 좀 보시고 네, 네. 또 넘어가도록 하죠. 네. カザフスタンにある旧ソビエトのセミパラチンスク核実験場跡地です。21年前に閉鎖されるまで、ここでは450回を超える核実験が行われました。核実験場から180キロ離れたセメイ市です。ここは被爆者に対する治療と研究の両方を行っている施設です。ソビエト時代には施設の存在自体が秘密でした。この研究施設にソビエト時代、極秘とされていた資料が保管されていました。風に乗って放射性物質がどの範囲まで落下したのかを示しているんです。
放射性物質が人が多く住む地域にまで広がっていたことがはっきりと示されていました。カザフスタン政府は120万人以上が被爆したとしています。住民の多くが様々な病気や障害に苦しんでいます。悪性の甲状腺腫が見つかったんです。私の村には他にも甲状腺腫の人がたくさんいます。旧ソビエト時代、核実験による被害は公には認められていませんでした。ソビエトの崩壊でカザフスタンが独立した後、日本などの支援でようやく医療体制の整備が始まりました。無料で診療を受けられる被爆者手帳です。これまでにおよそ35万人に交付されました。核実験が停止した後に生まれた子どもたちにも影響は続いているといいます。10歳のベネラさん。生まれた時から右足のももの骨がほとんどありませんでした。放射線の影響だと診断されています。同じ村には他にも様々な障害のある子どもたちがいるといいます。ベネラさんは歩いて学校まで通えません。家を訪れる教師から毎日1時間だけ授業を受けています。今も続く核実験による被害。カザフスタンの実情は核兵器のない世界を実現することの重要性を訴えています。이 핵실험으로 인한 피해라는 게 참 비민주적인 상황에서 결국 이 핵실험이라는 것도 민주주의나 인권하고 완전히 완전히 동떨어진 양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지금 소련 같은 경우도 구소련에서 그죠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도 핵실험이라는 게 계속됐던 거고. 그러니까 국내에도 지금 보여드렸던 카자흐스탄의 세미팔란티스크 사례가 몇 번 보고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은 뭐 어떠한 그 대피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이렇게 전달받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뭐 요번에 좀 방송에 나온 그 이제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데 국내 언론에 몇 번 나왔었던 이 기형아를 이제 표본해 놓은 그런 이제 박제들이 있어요. 보면은 아유 정말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실험이라는 게 아주 비민주적인 정부가 사실 국민들의 희생에 의해서 강행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남태평양 같은 데 가서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 미국이 실험을 하는 이유는 여기가 미국의 식민지역 때문이거든요. 그 자치권이 없고 그죠. 자치권이 없는 거죠.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원주민들 이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강행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다 띄우지는 못하고 유튜브에 띄울 건데 보시면은 프랑스가 또 핵실험했던 게 있습니다. 알제리에 가서 했던 알제리 역시 프랑스 식민지인 거죠. 절대로 자기 나라에서는 안 터뜨립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지 터뜨리는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봐야 되겠다. 특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그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렇게 이제 5개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NPT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5개 나라인 거죠. 이 NPT라는 것이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기존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인정해줬어요. 인정해주고 그죠. 다른 나라들은 못 가지게 만드는. 그 외 나라들은 못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파키스탄, 인도, 북한 이런 나라들은 NPT 가입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핵무기를 갖고 있거든요. 사실상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안 해줘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 5개 나라들도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간 핵실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뭐 할 만큼 다 한 거죠. 네, 그래서 핵실험을 이제 안 해도 돼요. 예, 그래서 이미 다 성능이 다 테스트가 다 됐기 다 돼서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핵무기를 어떻게 하느냐, 컴퓨터 시뮬레이션 합니다. 네. 그래서 터트리기 직전까지 상태만 딱 가놓고서는 나머지는 컴퓨터로 딱 돌리면은 아 이거는 폭발력 얼마, 어느 정도의 위력, 뭐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다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핵실험을 하지 않는 나라로 자기네 이미 반열에 들었다 이러고 있는 거고요. 후발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핵무기 실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나라 대표적입니다. 네. 여기는 지하든 지상이든 상관없이 핵실험을 계속 해야 된다는 하겠다는 네. 입장을 네. 계속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하고 거죠. 있죠. 그래서 고비 사막에서 수차례 핵실험을 했어요. 예. 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 그동안 대기권 핵실험을 여러 차례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대기권 핵실험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그럼 어디서 이제 다 있기 핵실험하냐? 때문에 예, 지하 지하에서 핵실험만 이제 지하에 하니까. 핵실험만 하면 그러니까 됩니다. 결국에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 그죠 먼저 가진 나라들이 네, 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네. 이런 것들을 다 정하고 있는 거죠. 정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핵안보 정상회의가 이제 3월 26일, 27일이죠. 네. 지금 한국에서 열리기로 돼 있는데. 요즘 CF 계속 나오는데 보셨나요? 뭐 저는 아직은 못 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 저 초능력을 쓰고 있는 그 초능력자들이 예. 핵무기를 와가지고 이렇게 우주 밖으로 던져버리는. 예. 슈퍼맨 비슷한. 네, 슈퍼맨.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저렇게 하는데 현실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핵안보 정상회의를 한다. 이런 CF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뭐 물론 슈퍼맨이 나와서 지구 밖으로 핵무기를 던져 보이진 못하지만 네. 핵무기 갖고 있는 나라들이 핵무기 해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논의하러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핵무기를 테러리스트 손에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죠. 네. 사실 핵무기가 다 없어져 버리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핵무기 있는 상태에서 지금 또 버튼만 누르면 날아갈 수 있는 핵무기가 수천 기가 있고 있는 거죠. 예, 약간만 조립하면 되는 거는 거의 한 10,000기 그렇죠. 가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를 지금 그대로 둔 상태에서 네. 핵 안보만 논의하는 이런 회의가 벌어지고 있어서 또 핵안보 정상회의 대항행동이라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예. 또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핵무기 또 핵무기를 테스트하기 위한 핵실험이라는 게 그동안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왔고 네, 또 이 뭐 어쨌든 핵무기라는 건 원래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것 자체가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네. 안타깝게 그런데 2번 사용됐었습니다만 예. 그걸로 이제 끝이어야 되는 거죠. 거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줄이고 네, 빠른 시일 내에 인류가 이 핵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 사실 좀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네.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상황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핵안보 정상회의라는 걸 좋게 봐줄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예, 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핵무기를 줄여 나갈 것인지 네. 여기에 대한 논의가 지금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의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핵무기 폐쇄를 위한 국제 협약을 또 제안하고 계세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만 해놓은 거지 아무도 관심을 안 기울이고 있는 거죠. 대인지뢰 금지 협약도 그렇고 네. 정작 그 많이 만드는 나라들이나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은 협약에 꼭 가입 안 참여를 안 하는 한다는 거죠. 결정적인 문제가 예, 있죠. 그런 건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제안하신 반기문 총장이 제안하셨다는 것도 사실 핵무기를 가진 주요 국가들이 가입을 미국하고 할 때만 러시아가 가입을 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는 뭐 거죠. 핵무기 폐쇄 뭐 대한민국이 지금 한들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예. 의미가 없는 물론 뭐 거죠. 핵무기를 만들진 않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그런 국제적인 압력도 이제 지금도 좀 만들어 나가야 되고 네, 또 어쨌든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 핵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네,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게 네, 필요한 네,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이제 오늘 좀 살펴본 것 네. 같습니다. 어이구 시간이 뭐 한참 예, 지나버렸네요. 저는 뭐 네. 아무것도 설명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이 시간 많이 네, 지났습니다. 이게 좀 무거운 이야기라 오늘도 그죠. 네, 오늘 좀 사람들이 무거운 뭐 얘기라. 다치고 고통을 네. 받고 이런 이야기라서 참. 벌써 뭐 60년 이상 지나간 얘기인데 네, 네. 안타깝습니다. 책이 한 건 있으시죠? 오늘 소개하는 아, 비키니 예, 섬에 예. 관한. 이게 예. 그
사실은 국내에 이제 좀 절판이 돼서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점에서 도서관 아니면 같은 도서관에서 데서 참 찾아볼 수 있을 이게 것 같은데요. 청소년을 위한 도서예요. 그래서 이 비키니 섬에서 있었던 일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잔잔하게 네. 다루고 있어서요. 네. 어쨌든 그런 거를 좀 한번 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 좀 한번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자, 다음 주는 이제 드디어, 3월 10일, 드디어. 3월 10일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이라는 네. 슬로건 하에 이제 우리가 모이는 날입니다. 3월 10일이. 예. 그래서 시청과 시청광장, 부산역 부산역 광장. 광장. 네. 그래서 사전 행사가 앞에 있고 네, 1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본 행사는 이제 3시부터 3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3시부터고 마지막에는 퍼레이드? 네, 퍼레이드가 퍼레이드를 있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냥 준비해 오시면 네, 유모차 같은 거 이제 끊고 나오시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그렇게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날 퍼레이드에서 네, 한번 네, 네. 해보려고. 뭘 좀 뭐 이렇게 좀 지역별로도 멋진 거. 네, 네, 준비하시는 네, 게 있고 단체별로도 준비하시는 게 있는데 네. 하여튼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네. 희망차게 그죠? 네. 퍼레이드도 좀 하고 이러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방송도 다음 주는 그래서 다음 금요일이 주는요. 아니죠? 예. 3월 9일이 원래 금요일인데 네. 또 9일 날 또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 3월 10일 날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네, 예, 생방송. 유스트림 저희가 좀 생방송이 안 좋은 기억이 좀 있어요.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방송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네, 뭐 하여튼 어쨌든 또 나중에 정리해서 또 팟캐스트 또 띄울 테니까요. 일단 한번 시도는 해보고 네, 시도 한번 해보시고 네. 그래서 다음에는 현장별로 우리가 부스별로 좀 돌아다니면서 그날 뭐 부스도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부스 많이 있으니까. 만화 뭐 캐리커처 그려주는 부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부스가 많이 저희도 있답니다. 지금 저 뒤에서 만들고 있는데 네. 또 멋진 또 시민 참여형 네. 프로그램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날 많이 하여튼 주위 사람들 손 잡고 잊지 마시고 아이, 3월 10일 아이 있는 또 부모님들은 아이도 좀 데리고 네. 날씨만 좋으면 그죠? 3월 10일 하늘이 도와주시겠죠, 뭐. 3월 10일이면 믿습니다. 뭐 바깥 나들이 하기 좋은 때니까. 그 저기 기독교나 천주교 단체에 좀 얘기해서 좀 저희 하느님께 전화라도 좀 넣어달라고 할까요? 저도 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 부처님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게 좀 하고 3월 10일 날 또 즐거운 모습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